자, 여덟 번째 시간에 돌아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끝내지 못했던 37쪽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두 슬라이드밖에 없는데요. 이거 두 개 나간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학습지를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학습지를 다운하시고 이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 PPT 수업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동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지를 완성하신 후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완성하신 후에 이어서 학습지 해석하는 거 아니면은 학습지 부연 설명하는 거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37쪽 두 번째 시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body could refuse such a present, but it could financially ruin its owner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nobody라는 게 나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거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얘도 부정대명사인데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nobody를 누구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no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를 해석하시고 동사의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동사 X, 동사 반대말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누구도 refuse such a present. 그러한 선물을 거절하다. refuse면은 뜻이 거절하다라는 건데, 여기 방금 말한 것처럼 nobody니까 이 no를 이 동사한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네, 그 누구도 그러한 선물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 하지만, but it could financially ruin its owner. 자, 여기서 could니까 그냥 약간의 추측의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럴 수 있었다. 그냥 그럴 수 있었다. 그냥 무엇이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해서 여지의 의미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could financially ruin its owner인데 여기에 조금 어려우시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financially 그리고 ruin 이라는 건데 financially 라고 하면은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재정적으로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근데 얘가 부사니까 동사를 여기서는 수식해주고 있는데 동사가 ruin입니다. ruin 하면은 망가뜨리다 라는 건데 여기서는 금전적으로 라는 부사를 썼기 때문에 ruin을 파산시키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그것의 주인을 금전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동영상이 들어와서 잠깐만 여기서 지칭하는 얘네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37조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뭐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네, 우리 white elephant랑 black sheep 같이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동물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자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white elephant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이 white elephant가 어디서 유래했다? 타일랜드에서 유래했다. 왕이 white elephant를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이 왕에게 그것을 주었고 왕은 그것을 누구한테 주었다? 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국왕의 선물로 royal gift. 근데 이게 사실상 gift다? 아니다? 네, 당연히 아니다였죠. 왜냐? 그것은 financially 해서 여기서 지칭하는 it은 white elephant고 여기서의 its owner이라고 하면은 white elephant's owner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present도 당연히 white elephant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얀색 코끼리, 그러한 하얀색 코끼리와 같은 그러한 present를 당연히 거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 국왕이 준 거니까. 왕이 줬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누구도 하얀색 코끼리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얀색 코끼리는 하얀색 코끼리의 주인을 금전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파산시킬 수 있었다. 있었다. 그래서 이 could는 여기서는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moreover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게다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게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단어 같은 거는 기초적인 거거든요. 단어 기초는 외우셔야 돼요. 네, 어려울 수 있지만 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moreover 방금 뭐라 했죠? 게다가 즉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죠?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 당연히 왕한테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정적인 거죠. 왜냐? 자신의 생계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서 게다가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단어, 이런 전환 단어를 알면은 글을 읽기가 정말로 쉬워져요. 미리 예상하고 읽는 것과 글이 어떻게 예상이 될 건가를 예상하고 읽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그래요. 모의고사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저는 국어 모의고사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영어는 쉽지만 제 입장에서는 네, 국어도 미리 이 글이 이렇게 전개되겠다라는 것을 비문학에서 알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용이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여기서도 게다가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거 말했는데 게다가라고 말했으니까 여기도 부정적이겠구나라는 거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다? It was a serious crime to mistreat a present from the king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it이 나오는데 얘를 지칭하는 건 뭘까요? 뭘까요? 네, 이거는 안 되네요. 네, 이거는 가주어이십니다. 그래서 지칭하는 거는 당연히 네, 진주어겠죠? 네, 가주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진주어가 나와야 되고 진주어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투부정사가 정말로 많이 쓰여요. 네, 투부정사가 정말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가주어가 있으니까 진주어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투부정사 구가 나왔는데 네, 투부정사인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to하고 원형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떠한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투부정사가? 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는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진주어가 여기 있는데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진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to부터 king이 있는데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부터 그럼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명사처럼 해석을 하면 되겠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to mistreat a present from the king 이라고 하면은 from the king, 왕으로부터죠. 근데 왕으로부터 뭐? a present, 왕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선물을 mistreat. 자, mistreat 뭘까요? 네, 학대하다 아니면은 함부로 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mistreat 얘 동사인데 treat가 다루다라는 거잖아요. 네, treat라는 거 동사가 이 접두사 없을 때 treat면은 다루다 아니면은 대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miss가 붙으면은 아닌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아니다 아니면은 심지어 아니다에서 넘어가서 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니까 왕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선물을 학대하는 것,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기 비동사 해석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a serious crime. serious 뭐예요? 심각한 crime 범죄였다라는 거죠. 즉 이걸 하면은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러한 선물을 받아서 내가 재정적으로 파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네, 조금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굶이거나 이게 정말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자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받기도 싫었는데 아니면은 일단 받았으니까 그럼 그걸로라도 뭔가를 해서 생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더 좋은 방법은 뭐 서커스를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이트 엘리펀트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조금 돈을 받으려고도 하겠죠. 왜냐? 돈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그런 거를 못 한대요. 왜냐? 왕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귀중하게 대해야 돼서 그것을 even writing it was not allowed. 그래서 그것을 타는 것도
그것을 타는 것도 심지어 그것도 allowed가 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받은 선물, 네, 진짜 선물이 아니라 좀 안 좋은 거죠. 이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심지어 타는 것도 allowed,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다음 문장 even writing was not allowed 했는데 여기서의 writing은 무엇이냐 했을 때 뭘까요? 네, 그냥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는 동명사입니다. 네, 동명사예요, 동명사. 선생님, 이게 동명사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was라는 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건 뭐다? 주어다. 그럼 선생님, 그냥 writing이래? 이 it이 주어이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안 되죠. 왜냐? 여러분 생각대로 이 it이 당연히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 대명사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품사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대명사가 있으면은, 주어 같은 게 아닌 이상은 앞에 뭔가가 오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그냥 이 문장이 그러면은 비문법인 거 아니에요? 하면은,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 전체가 주어이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동명사가 돼야 되죠. 왜냐? 일단 동사는 아니에요. 왜냐? ing가 붙었으니까. 그럼 선생님, 얘가 동명사인가요? 네, 얘가 동명사고 writing it을 우리가 동명사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명사 구 전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writing이라는 얘 품사 명사 아니에요? 네, 당연히 우리가 해석할 때 명사로 해석하는데 이 동명사라는 게 동사에서 나온 명사잖아요. 그래서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ride라는 애가 원래 타동사로서 white elephant를 지칭하는 이 it을 목적어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얀색 코끼리를 타다였어요. 하지만 이거를 ing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었으니까 하얀색 코끼리를 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입니다. 하지만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원래 바뀌기 전, 동사에서 동명사로 바뀌기 전에 그 동사가 가졌던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iv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를 동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giving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이 giving도 원래는 어땠다? give라는 동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둘 다 취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동명사로 바뀌었을 때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둘 다 나와야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온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꼭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는 동명사 구도 to 부정사처럼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데 얘는 동명사니까 명사죠. 그러면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일하게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위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알아두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해석해보면은 심지어 그것을 타는 것도 allowed,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So, 그래서 a white elephant was almost useless. 그래서 하얀색 코끼리는 거의, almost면 거의죠. 그리고 useless 하면 뭐예요? use는 사용하다. 인데 형사로 사용하면은 사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다라는 건데 less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아니면은 쓸모가 없다. 아니면은 효율성이 없다. 기능이 없다. 해서 제일 좋은 뜻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쓸모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지도 못해. 이걸로 돈도 못 벌어. 이걸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굶길 수도 없어. 왜냐? 잘 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 코끼리는 거의 almost useless. 가치가 없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The expression introduced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turned out to be useful for describing costly but useless public buildings. 자, the expression 해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네, 여러분 더랑 어는 정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가 붙으면은 처음 언급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를 지칭할 때 당연히 하나를 지칭할 때 쓰는데 어와 더를 구분할 때는 처음 언급할 때 그리고 더는 두 번째 언급할 때 아니면은 누가 들어도 아는 거. 선생님 누가 들어도 아는 건 뭐가 있어요? 하면은 the moon, the earth, the sun. 그래서 우리 태양, 달, 지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장에서 처음 언급을 안 했다 할지라도 누가 들어도 아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처음 문장에서 처음 글에서 등장한다 할지라도 더가 붙고 그것이 아닌 이상은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으면은 이미 글에서 언급한 대상을 지칭한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the expression 이라고 해서 그 표현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얘는 우리 방금 말한 white elephant라는 하얀색 코끼리라는 표현을 지칭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하얀색 코끼리라는 표현은 introduced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해서 여기 콤마하고 콤마 나오고 이번에는 ed로 시작하는 그런 구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번에는 콤마하고 ing로 시작하는 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도 동일한 분사 구문입니다. 이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사에 대해서 다음번에 제가 진짜 정말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법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분사 구문인데 선생님 분명 ing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분사 구문은 ing로 시작한다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이 구 보면은 마음으로 보면은 ing가 보입니다. 네, 조금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여기에 왜 맨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being이라는 동명사래요. 분사가 여기 숨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비동사 정말 흔한 동사죠. 네, 그래서 분사 구문이 be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being으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에서는 being을 정말로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분사 구문에서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꾼다 했는데 얘는 being introduced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이기 때문에 이 being이라는 분사는 너무 흔하게 쓰이고 누가 봐도 아는 애라서 우리 영어에서는 진짜 생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생략을 했다. 이 being이라는 애를 생략을 했다. 하지만 이 위치에 그래도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당연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접속사도 있는 거고 주어도 있는 건데 걔네도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분사 구문에서 이 분사 ing가 붙은 이 분사도 여기에 살아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being introduce니까 수동태예요. 그래서 수동태 분사 구문이 여기 있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왜 being introduce냐면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표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 the expression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어떠한 사람을 언급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Introduced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이 표현이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 이거를 처음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수동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원래 여기에 앞에 있던 애는 the expression이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as the expression was introduced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였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가 이거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글은 잘 못 써요. as 분사 구문에서 우리 복구할 때 제일로 흔히 사용하는 접속사가 as예요. 왜냐? as가 제일 빈번히 사용되는 접속사니까. 그래서 as it was introduced 라고 해도 되고 이 it 제가 방금 말한 it이 당연히 주절의 주어인
the expression을 지칭하니까 그렇게 다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as it 아니면 as the expression was introduced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라는 절이 as라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the expression 또는 it이라는 주어를 생략하고 그러고 was라는 애를 being 원래는 was라는 형태로 있었지만 얘는 ing를 붙여야 되는데 ing를 붙일 때는 원형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잠시만요. 근데 왜 was예요? is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절의 시제가 과제래요. 과거형이었으니까 이 분사 구문으로 바뀌기 전에 그 절도 과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s 생략하고 it 생략하고 was는 원형인 be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분사 만들 때 ing 붙이니까 ing를 붙였는데 얘는 being이니까 얘는 단지 being이라는 이유로 얘가 생략이 되고 그냥 바로 뒤에 being introduced in 어쩌고저쩌고였는데 being이 생략이 되고 introduce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장이 이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들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다음 시간에 분사에 대해서 그리고 분사 구문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eing introduced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라고 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18세기에 잉글랜드에 소개가 된 이 표현은 turn out, 무엇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게 되었다? turn out, 어떻게 하게 되었다? To be useful for describing costly but useless public buildings 해서 그 표현은 useful하다, 잘 사용됐대요. 실용성이 있었대요. 뭘 할 때? for describing, 설명을 하는데 아니면 묘사를 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용하게 되었다. 무엇을 근데 묘사하는데? costly but useless public buildings 해서 비싸지만 쓸모없는 그러한 공공건물 public buildings니까 공공이죠. public이. 그래서 공공건물을 아니면 공공기관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 정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필요 없는 것, 쓸모 없는 것을 묘사할 때 정말 효율성 있고 정말 쓸모 있는 건데 쓸모 있는 표현인데 잠시만요. 다시 말할게요. 이 표현은 쓸모 없는 무언가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쓸모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turned out to be useful. 여기가 쓸모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 뭘 할 때 이러한 쓸모 없는 것을 묘사할 때 쓸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니면 쓸모 있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Today it is used to refer to anything that might be costly and useless to someone. 자,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은 근데 당연히 이것이 무엇이다? 그 표현 white elephant라는 그 표현이 is used, 그 표현은 사용된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refer to anything that might be costly and useless to someone.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it은 white elephant를 지칭하는 건데 it is used, 그것은 사용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refer to anything, 무엇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니까 얘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표현은 anything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기 때문에 이 to refer로 시작하는 이 to 부정사구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 했을 때 당연히 is used도가 수동태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to refer to는 방금 말한 것처럼 부사적 용법이다. 왜냐? 목적을 나타내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떠한 것을 아무나 어떤 것이든 지칭할 때 사용된다. 근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that might be costly and useless to someone. 해서 여기서의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왜냐 했을 때는 anything might be costly and useless to someone 이라는 문장과 it is used to refer to anything 이라는 두 문장이 존재했는데 이 두 문장을 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that절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It is used to refer to anything 이라는 문장 하나와 anything might be costly and useless to someone 이라는 두 가지의 문장이 있었는데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문장 anything might be 에서의 anything을 that으로 바꾸고 바로 뒤에 anything이 있으니까 이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anything을 수식해 준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원래 anything과 anything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anything은 뭐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네,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느냐라고 하면은 might be costly and useless to someone 해서 그 아무거나 무언가인데 그 무언가는 누군가에게 비싸고 쓸모없는 없을 수도 있는 네, might be니까 쓸모없을지도 모르는 이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표현은 누군가에게 비싸고 쓸모없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이 표현이 처음 영어에 들어왔을 때는 단지 공공건물, 근데 어떤 공공건물? 비싸기만 하고 쓸모는 없는 그러한 공공건물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요즘 날에 와서는 white elephant라는 표현은 그냥 아무거나 빌딩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에게 비싸기만 하고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그 무언가 아무거에나 다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37조 끝냈고 우리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파일도 여러분들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파일 올려놨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같이 해석을 들어봐 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잠시만 이 초점을 맞출게요. 동영상을 찍을 때는 이걸 못하나 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동물 표현은 이해하기가 쉽다. OX? 당연히 X입니다. Chicken, Lionheart 이런 애들은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Crocodile tears making a beeline 이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지만 White elephant, black sheep와 같은 애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whenever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무엇 할 때마다 맞습니다. 자, crocodiles weep for their prey.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해석부터 해야 돼요. Crocodiles weep for their prey 하면은 악어들은 그들의 먹이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 라는 건데 얘는 X가 됩니다. 선생님, 눈물을 흘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한데 여기 for이 있죠. 누구를 위해. 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씹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눈에 자극이 가서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X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to mistreat a present from the king은 명사적 용법으로 진주어이다. 네, 이거는 솔직히 제가 너무했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해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문장을 줘야 되는데 다 쓰기에는 칸이 부족하더라고요. 자, 이거 답 뭘까요?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진주어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guess, 추측하다. 당연히 오케이. 돈깨기의 대신 생략 불가능하다. 오케이. 국왕의 선물로 받은 하얀색 코끼리는 등이 넓어 타기 좋았다. 네, 안 됩니다. 타면은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왜냐? 국왕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라 했습니다. 자, 여기 elephant도 스펠링이 틀리네요. 자, useless but cost a fortune. 자, 당연히 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고민이 돼요. 왜 안 될까? 돈깨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국왕은 자비로워서 코끼리 선물을 종종 하곤 했다. 자, O예요, X예요?
당연히 X가 됩니다. 자비로워서 한 게 아니죠. 싫어하는 사람한테 보낸 거니까 당연히 자비로운 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자, 분사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자, 이거 36쪽에서 나온 건데 당연히 O예요. 네, 분사구는 현재 분사구든 과거 분사구든 상관이 없이 형용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앞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라고 했어요. 자, 분사구문의 위치는 한정적이다. OX, X. 자, 분사구문이 부사절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부사절일 때는 부사니까 위치가 정말로 자유롭다라고 했어요. 동물 비유는 동물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나온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O가 되겠고, 사람들은 잘못된 관찰에 기반을 둔 동물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OX? X입니다. 왜? crocodile tears랑 making a beeline 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못된 관찰, 잘못된 과학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표현들은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X입니다. 자, have pp 현재 완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당연히 O가 되겠고, 수동태는 주어가 누군지 모를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너무 명확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누구인지 모를 때도 사용된다고 했어요. 자, while 무엇한 이후에 네, 아닙니다. 무엇하는 동안에 라고 했죠. Bees go straight sometimes. 자, 벌들은 직진을 종종 한다. 가끔 가다가 할 때가 있다.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royal 하면은 누추한 아니겠죠? 네, royal은 국왕의 왕과 관련된 단어고 이것은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추한과의 반대말이 되겠죠? 자, 부정대명사는 단수이며 단수를 지칭한다.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X. 우리 원을 제가 제일 예시로 많이 들었는데 이 원이라는 애는 당연히 단수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가 단수 동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칭하는 거는 보통 복수를 지칭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5가 10개가 나와야 될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왜 이럴까요? 제가 이걸 정말 잘 못하나 봐요. 2, 5, 6, 8, 9 자, 뭘 잘못했죠 여러분? 2 To mistreat a present from the king은 명사적 용법으로 진주어이다. It was a, 어디 있죠 이 본문? The king 어디 갔을까?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제가 또 잘못했나? 어디 갔을까요? It 진주어 to mistreat a present from the king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못하나 봐요. 네, 다음번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89 25689 진짜 사가 색칠이 안 돼 있나 한 번만 확인할게요. 진짜 색칠이 안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때는 얘가 형용사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똑같은 실수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25689 해서 맞겠죠? 그래서 25689 11 13 15 16 18로 해서 색칠을 하시면은 예쁜 귀여운 그런 곰돌이가 나옵니다. 곰돌이. 네. 다음번에는 실수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복습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과 동일하게 이 단어들의 뜻을 엿다가 쓰시고 그걸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한다? 네,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순서를 잘 배열해서 이 한글 의미가 나오도록 재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부분의 in fact와 벌들이 그들의 목적지를 항상 곧바로 날아간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Bees always fly straight toward us to their destination 의 부분은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활용하셔서 여기다가 적으시면 될 것 같고 2번과 3번은 동일하게 단어들을 재배열해서 이 한글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고 얘네들도 여러분들 뽑으신 그 자료를 그냥 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쪽까지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또 문법 시간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38쪽을 끝냄으로써 우리 본문 2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